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AI 에이전트라는 건데요. AI 에이전트 많이 혹시 들어보셨죠? 에이전트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약간 LLM이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많으겠는데 저도 그런 궁금증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세미나 할 겸 연휴 때 좀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개발도 좀 해보고 했던 거를 오늘 좀 얘기를 들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에이전트가 어떤 게 있고 프레임워크 뭐가 있고 ADK랑 제가 해봤던 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그게 뭘까요? 저는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언맨이 뭐 명령을 하는 거에 따라서 뭘 분석해주기도 하고 뭘 찾아주기도 하고 어쩔 땐 찾아오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에 다양한 역할 같은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AI 에이전트가 올해 많이 좀 뜨게 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를 좀 찾아보면서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레퍼런스를 찾아봤는데 이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웹에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오디오 가는 거를 항공권을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웹에서 이렇게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찾아오면서 서칭도 하고 그거에 대한 코드도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앱들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뭐 지메일을 켜가지고 관련된 거를 요약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구글 캘린더를 켜서 관련된 거를 선택해서 날짜를 선택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MCP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많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PT도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엑셀로 각 이제 항공권 이런 가격 같은 것들을 요약을 해서 표로 정리해가지고 에이전트를 활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낌은 다들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그 개념 살짝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LLM 다들 많이 사용하시죠? 주로 GPT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제미나이도 이제 무료로 1년 동안 대학생들한테 풀어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혹시나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미나이 프로 얼른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클로드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 만든 라마도 있고 그룹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이 LLM들한테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많이 받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답변이 오면은 기분이 좋죠. 이걸 내가 대신 해줬으니까. 반면에 코딩을 좀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결과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잡한 거를 시키면은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남이 짰을 때는 잘 되는데 왜 내가 했을 때는 잘 안 되지? 이런 의심도 좀 들면서 내가 쓰는 LLM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LLM 자체의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팅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서 생기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LLM이 많이 뜨면서 나온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안내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질문을 잘 던지는 거를 넘어서 모델에게 조금 더 깊이 사고를 하게 하고 더 맥락 있는 대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링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안에 있는 것도 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RAG, 체인 오브 서트, 퓨샤 프롬프팅 굉장히 많습니다. 퓨샤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A한테 몇 개 예시를 좀 보여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기법이 있다라고 알려준 거고 체인 오브 서트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줘라고 그 각 단계별로 사고를 하게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뭐 이외에 벡터 서치, 메모리, 뭐 RAG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체인 오브 서트입니다. 바로 이거에서 그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 오브 서트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답에 도출을 하거나 정답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좀 단계별로 촘촘히 쪼개가지고 그 각 단계별로 LLM이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팅 기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걸로 인풋, 아웃풋,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입력을 해서 각 단계를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한 번의 명령을 통해서 결과를 뽑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팅을 이용하면은 단계적으로 LLM이
이제 각각 사고를 하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쉬운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덧셈, 계산 관련 문제를 보시면은 철수가 사과를 3개 가지고 있고 2개를 더 샀다. 철수는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한 번에 입력을 해서 정답을 도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체인 오브 서트를 좀 적용을 해서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 2개를 더 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해서 단계별로 리즈닝을 좀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좀 답만 말하지 말고 과정을 생각해서 써봐라고 하는 것이 체인 오브 서트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즈닝 트레이스, 그러니까 각각의 이거를 리즈닝 트레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AI한테 뭔가 좀 답만 하지 말고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리즈닝 트레이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볼 거는 바로 툴 유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봤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서울에서 도쿄까지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출발하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예약해달라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이해시키고 항공권을 검색하고 또 선택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이를 결과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쭉 이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단계에다가 그 각 단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구를 하나 쥐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좀 많이 핫하게 뜨고 있는 MCP라는 것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MCP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날짜를 선택하는 캘린더 툴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비행을 검색하는 항공권 검색하는 API나 필터링을 하는 API 또는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MCP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CP가 이제 외부의 도구를 좀 호출을 해가지고 각 도구의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는 작은 유틸리티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에이전틱 루프라는 거를 각 단계에 삽입을 하게 되면요. 이 에이전틱 루프라는 거는 좀 더 AI 각 단계에서 추론을 하는 리즈닝 레이어와 그리고 행동을 취하는 액션 레이어, 마지막으로 이거를 피드백을 수행하는 컨트롤 레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가 각 단계별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에이전틱 루프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각 단계를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 문제를 이해를 시키거나 항공권 검색을 하거나 또 결제하는 각 단계를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그 각 단계를 각 에이전트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을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갑자기 개념이 우르르 나와서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틱 루프라는 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즈닝은 이제 각각의 이제 상황을 좀 해석을 하고 다음에 행동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들을 말하고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액션 레이어에서 이제 계획한 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여기서 뭐 MCP라든지 랭체인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피드백, 했던 결과에 대해서 계획을 단계별로 실행을 하고 실패 시 수정하는 피드백 작업을 컨트롤 레이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에이전틱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안에는 뭐 오케스트레이션, 툴,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조율자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각 AI의 목표, 그리고 프로필,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이번에 뭐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의사결정을 하는 본부 같은 역할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툴은 아까 말씀드렸던 MCP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일정 계산기, 이메일 발송기 또는 웹 브라우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은 이제 뭐 GPT-4라든지 아니면 제미나이 플래시나 프로 같은 것들을 모델이라고 말해서 이 모델을 어떻게 껴가지고 실행시킬 건지를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개발 프레임워크들이 또 많아요. 프론트에서는 현재 리액트가 좀 자리를 잡고 있고 백엔드에서는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서 주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 AI 에이전트는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개념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여러 IT 대기업 같은 곳에서 많이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오토젠이나 오픈 AI에서 SDK, 그리고 구글의 ADK, 앵그래프, 뭐 메타의 라마이티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하지만 약간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각각의 역할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 시장이 열린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의 좀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각각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엇이 좋은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구글에서 만든 ADK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봤어요. 저희가 또 GDG이기도 하다 보니까 구글 기술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이 ADK를 조금 집중적으로 파본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써있는 것처럼 구글에서 개발한 AI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이자 이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한 유연하고 이제 좀 모듈식 프레임워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ADK가 다른 프레임워크들과 다른 점은 좀 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좀 해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조금 더 정교한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를 어떻게 배치를 해서 시퀀셜하게 할 건지 아니면 뭐 병렬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중 에이전트 아키텍처로 구성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별점은 오른쪽 밑에 사진 것 같은 약간 채팅 화면 같은 거를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개발한 에이전트를 스스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개발자 좀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갑자기 내 코드가 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ADK 공식 문서에 있는 사진을 좀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뭔지는 그래서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거냐라고 보시면은 그냥 이 아래 코드 하나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에이전트에 대한 고유한 이름 그리고 얘가 뭘 하는 거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과 네임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 디스크립션은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인스트럭션이나 툴 관련된 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좀 에이전트의 성격이나 목표 그리고 행동 원칙 같은 것들을 정의하는 명령문이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수도를 알려주는 에이전트 야라고 것처럼 너의 역할과 목적을 부여를 하는 게 인스트럭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API나 API를 사용해서 활용할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툴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에이전트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에이전트 개발을 다 파이썬으로 하는데 ADK는 특별하게 자바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자바 잘 쓰시는 서버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에는 시퀀셜의 에이전트를 주는 방법도 있고 루프를 돌려서 각 과정을 좀 반복시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병행적으로 둬가지고 각각의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를 합치는 식의 문제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이전트 개념 이제 좀 뭔가 아시겠나요? 와닿으시나요? 저도 이거를 공부만 하고 활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좀 더 와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을 하는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봤는데요. 이제 나눠서 보시면은 이제 금융 코디네이터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무를 분석하고 뉴스를 서치하는 에이전트 각각을 3개를 준 다음에 각각이 이제 와이파이넌스 같은 API나 관련된 정보를 좀 따올 수 있는 파일 크롤 같은 API를 연결을 해가지고 각각이 에이전트가 역할을 수행한 다음에 이걸 합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면 홀드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투자 보고서를 내놓고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에이전트 개발을 ADK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 HDMI 연결해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그 선이 좀 마땅하지 않아서 따로 화면을 녹화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한 거를 볼 수 있고 여기서 명령을 통해서 ADK 웹이라는 거를 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채팅창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 화면이 구성이 되게 돼요. 여기서 이 채팅, 그러니까 에이전트랑 대화를 하면서 재무 관련된, 그러니까 투자 관련된 분석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주식 및 분석 및 투자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관련된 에이전트라는 걸 자기가 소개하고 있고 질문을 하나 던져봤어요. 이제 삼성이 좀 핫하다 보니까 삼성 주식을 좀 살지 고민 중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투자 목표가 뭐냐고 그리고 위험 감소 성향 뭔지 투자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카테고리를 뽑아서 요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요청을 했고 보이시면은 이제 이 번개 모양이 각각의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뉴스 서치하는 거 이런 에이전트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이드 바에서 보이는 거는 관련된 이벤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서 뭐 안녕이나 뭐 주식을 살지 고민 중에 이런 거에서는 에이전트 모델이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을 주고 나니까 각각의 세 가지 에이전트가에게 이제 하나의 요청을 보내기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리절트 결과값이 나옵니다. 빨간색이라서 에러처럼 보이는데 에러 아니고 각각의 에이전트가 서칭해서 결과를 분석한 것들을 가져온 것이고 이걸 통해서 분석을 내놓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잠깐 멈춰라라는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얼마가 됐고 삼성은 지금 AI 반도체가 뭐가 됐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줘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보여드린 화면이 ADK 채팅창인데 이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개발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오늘 코드랩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하나 하는데 이것만 하는데 한 30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에서 좀 쟤네를 소개하는데도 오래 걸려서 이거는 제가 따로 공지방에다가 공지글을 써가지고 이번 주에 간단하게 하는 약간 과제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실습이다 생각하시고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방법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내일 오전에 자세한 공지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아까 봤던 채팅창을 열어가지고 그 에이전트랑 대화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벤트를 볼 수 있는 실시간 이제 개발 화면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빌드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링크를 쭉 드래그해서 들어가시면은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데브데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픈 AI가 최신 AI 기술이랑 제품을 좀 공개를 하고 개발자 선택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원래 기술 컨퍼런스를 이제 데브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7일 고작 3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 이 데브데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발표가 나왔는데 뭐 앱스인 챗GPT나 에이전트 킷, 영상 만드는 소라2, 코딩 도와주는 코덱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에이전트 킷이라는 에이전트 개발 툴인데요. 이 에이전트 킷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막 파이썬으로 열심히 코딩했던 거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에이전트를 생성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빌드를 시켜서 이제 최종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약간 올인원 툴 같은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 열심히 ADK로 만들어 봤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ADK 안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AI 이 에이전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킷이 뭔지 이것도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릴게요. This is Christina from OpenAI. Welcome to Agent Builder 101. 고작 나온 지 한 이틀, 3일밖에 안 된 Agent Builder is a new 영상. visual tool for building AI. 이런 식으로 뭔가 피그마 You 같은 can have 창이 nodes 나오고 and 그 create 안에서 agents without writing anything.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So 같은 you can 것들이 start from 있어서 templates or build your own from scratch. And it also comes with built-in evals, so you can test and understand how your agents perform. You are a helpful travel.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이나 인스트럭션 그리고 콘텍스트 모델 같은 툴 관련된 것들을 다 여기서 그냥 오른쪽 채팅창에서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할 필요 없이. And here I'll specify the up classification. So if 이런 식으로 recommend 분기를 a 지정해서 specific 다른 에이전트가 to 실행되는 거 build 나눈 것도 볼 for 수 showing 있고 flight information instead of just plain 이것도 text. 아까 And so 말씀드렸던 when you do that by 그 going and building a 항공권 widget in our 예약하는 Visual Studio. 예시입니다. Here I've actually already designed a widget for showing flight information to go from one location to the download this entire template, and then bring that directly to the agent that we just created. Field, I'll add it in as the widget output format. I'll upload this flight widget that we just pulled, preview it, everything 이런 식으로 looks great. 개발해서 I'll tell it 미연에 개발 based 필요 on 없이 the destination. 만들 수 있는 코딩 툴이 And I'll also 나왔다. ask it to include time. Determining whether I'm asking about
interactive way. In this case, it's decided that yellow is 이런 the 식으로 color 제이슨 of 데이터로 Tokyo, 뽑아주고 그 결과에 and 이런 so show that as 모습을 the 볼수 background 있고 color. Let's call it travel agent here, 마지막으로 이 and 환경 I now have 안에서 a fully 배포를 또 따로 할 deployed 수가 있습니다. agent that is ready to go. 사실 그 ADK랑 I 비교해서 can 말씀을 also use the agent 드리는데 specific 그 ADK는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려면은 이제 그런 채팅 화면이 아니라 직접 코딩을 하면서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환경에서 하는 것들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킷을 조금 저희가 친숙한 툴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GitHub 액션, 피그마, 랭체인 같은 것들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itHub 액션이 좀 코드 실행하고 빌드 자동화하고 그런 워크플로우 실행 파이프라인을 지정을 하는 것을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에이전트 키트는 여기서 에이전트 빌더라는 것들을 통해서 플로우를 실행하고 평가도 자동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피그마처럼 이렇게 하나의 도화지 같은 곳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캠퍼스를 보여줄 수 있고 워크플로우 설계를 여기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랭체인처럼 LLM 기반 논리 체이닝이나 툴 호출 구조를 하는 랭체인에 비교를 해서 코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개발하는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체인처럼 에이전트 로직을 설계하고 피그마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시각적으로 빌드해서 GitHub 액션처럼 자동으로 테스트와 배포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에이전트 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ADK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데브데이 같은 것도 좀 찾아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I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앞의 길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AI가 나와서 개발자가 없어진다는 등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AI 시장에서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시고 막막할 때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했던 ADK가 아예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에이전트 킷이 자리 잡아서 그렇게 상용화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약간 불필요해지게 되는 상황들도 지금 많아지는 것이 지금 현 시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앞서 나왔던 이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 샅샅이 좀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쓰였구나. 근데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왔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쓰이고 새로운 것이 좀 많이 쓰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동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쩌면은 이렇게 무한 공부를 반복하는 게 개발자의 숙명인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많이 좀 쓰이고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좋아 보이는 거 내가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러 가지 써보면서 공유를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현 AI 시대의 뭔가 좀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